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한 한편 지난 대선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5.18 유족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식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방명록엔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끄는 5월 정신이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미래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5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작 지켜야 할 과거의 약속이 벌써 3년째 기념사에서 빠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던 겁니다.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건 당연한 건데 윤 대통령께서 넣으려면 개헌특위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 수록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천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좀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기념식에선 여고생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는 영상에 박현숙 열사의 사진을 잘못 쓰는 실수도 빚어졌습니다. 보훈처는 유가족에게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44년 전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신군부에 맞서 싸우던 또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하고 나오던 학생도 있었는데 오늘 기념식에서 이들 학생 희생자들의 사연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젊은 신학대생이었던 유동훈 열사. 계엄군의 모진 가혹행위를 당하고 풀려난 뒤에도 다시 시민의 편에 섰습니다. 병든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겁니다. 항쟁 마지막 날 한 줄의 유서를 남기고 도청에서 희생될 때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헌혈을 부탁합니다. 피가 부족하다는 호소에 집을 나섰던 고등학교 3학년 박금희 열사. 헌혈을 마치고 나오다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박 열사의 희생 정신은 5월 정신의 표상이 됐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민주주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자유는 또 민주주의는 그만치 또 소중한 것 같아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10대, 20대 학생은 모두 42명. 이중 10대 미성년 학생 열사는 33명에 달합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이런 학생 희생자들의 사연이 다시 조명됐습니다.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저보다 어린 나이도 있고 제 또래도 있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유족과 참배객들은 희생자들이 목숨 걸고 지킨 5.18 정신이 헌법 전문 수록으로 이어져 다음 세대로 계승되길 바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관련해서 경찰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에 머물렀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셨던 걸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소변 감정 결과도 경찰에 제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 사고 전 김호중 씨가 머문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4시간 동안 CCTV 등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씨의 음주 여부와 음주량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또 유흥주점을 가기 전 일행과 광남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주 약 5병을 시켰습니다.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간 술잔만 입에 댔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과수가 어제 음주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소견을 냈습니다. 소변 감정 결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사고 이후 김 씨 측의 반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씨 매니저와 소속사 관계자들은 거짓 자수를 하고 증거를 없애는 등 김 씨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맞춰서 뭔가 도피를 시키거나 인멸하기 쉬운 경우에는 당연히 말을 맞출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는 게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는 현재 경남 창원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콘서트장을 찾았고 또 일부는 표를 팔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조소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호중 얼굴이 그려진 가방 판매가 한창입니다. 팬클럽 상징색인 보라색 티셔츠와 양산도 인기입니다. 벽을 감싼 현수막엔 김 씨 별명인 트바로티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김 씨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트바로티 아레나 투어 현장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의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콘서트입니다. 팬들은 현장에 모였습니다. 김호중을 좋아하죠. 많이 사랑하고. 왜냐면 언론은 예쁘게 말 안 해주고 사실대로 말 안 해줘서 걱정이 됐어요. 언론 탓을 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이런 하는 짓봐. 그래서 거야. 일부 팬들은 예매 좌석을 헐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20만 원짜리 일반석 티켓은 100분의 1 가격인 2,000원에 올라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공연을 진행하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기가 다 없는데. 모른다고 답했지만 현재 공연은 진행 중입니다. 2시간에 달하는 공연 동안 김 씨가 자신의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오는 23일 김 씨와 서울 공연 예정인 주최 측은 주관사와 소속사에 김 씨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 LA에서 40대 한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의 영상을 경찰이 공개했지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거라고 했고 유족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고 응급 조치도 없었다며 모든 걸 투명하게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한국 국적의 40세 양 씨. 유족은 LA 경찰이 공개한 보디캠에 대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여러 번 말했고 그 모습이 충분히 보디캠에 잡혔다는 겁니다. 경찰이 양 씨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합니다. 결국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자 양 씨도 놀란 듯 뒷걸음을 칩니다. 문이 열리고 총격이 벌어진 시간은 단 8초. 공개한 영상에서 응급조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총상을 입은 양 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에서 정당방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양 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다가오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과잉 진압이냐 정당방위냐, LA 경찰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정부가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서 국가문화유산 76곳을 내일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을 비롯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 등을 포함한 전국 76곳입니다. 국가유산청은 60년 넘게 쓰이던 문화재란 용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국가유산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수백 명이 요가 강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서울 한강 노들섬에서 시티 포레스티벌 2024가 열렸습니다.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선 여러 운동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조금 뒤 7시부터는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전거로 서울 도심과 강변북로를 달리는 2024 서울 자전거 대행진이 내일 열립니다. 올해로 16번째인 이번 행사는 오전 8시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서 한강대교 북단을 통해 강변북로에 진입한 뒤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까지 이어집니다.
경찰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이 구간들을 순차적으로 교통 통제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는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어린이 치어리딩과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4년) 전 제주 서귀포의 한 돼지 농장이 갑자기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저희 JTBC가 취재를 시작하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고 농장 땅을 파보니 쓰레기 2,400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그 농장주와 농장 직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사건의 내막을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장을 진짜 없인 걸로 알았는지 어떻게 한 거 잘 모르거든. 갑자기 어느 순간 다 농장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예, 깨끗하게. 그냥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막 아주 높은 사람이라구나. 그 주민들한테 그 사람도 무슨 대꾸를 못할 건지. 어떻게 높은 사람인데요? 하고 무슨 매상은 공무원이고 해나고 해나고 제주의 한 돼지 농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돼지 농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숩니다. 철근 사이로 시커먼 물과 찌꺼기가 쏟아집니다. 돼지 3,500마리가 있던 8,250제곱미터 크기 농장은 축구장보다 큽니다. 농장은 돼지 분뇨가 밖으로 흘러나가 여러 번 과태료 처분을 받자 폐업했습니다. JTBC는 누군가 농장 전체를 땅속에 묻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1년간 농장에서 일한 전모 씨는 JTBC에 농장주 강모 씨가 폐콘크리트와 철근, 정화조까지 다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파산 터진다니까 조금만 파도 똥물을 그냥 스며드니까 그냥 펜으로 찍어갖고 통째로 묻어버린 거야. 취재진은 당시 농장주 강모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하죠. 나라시에서 그냥 묻었다 이거지. 농장주는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일이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폐 콘크리트 나는 묻을 수 있지 이거는. 법적으로 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깨끗하게 받겠다 이 말이지. 쓰러지고 그 폐는 통상 관례로 묻었지. 굴착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뭐 자기들 필부터 빌릴 수가 없어요. 취재진이 굴착기를 빌려와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가 저기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뭐가 뭔지 너 뭐에 귀신이 홀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농장 폐기물이 묻힌 땅을 무밭 임차인에게 빌려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JTBC 보도 이후 제주자치경찰단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이 땅을 파자 폐콘크리트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철근과 플라스틱, 타이어와 침대까지 쏟아집니다. 조사 결과 농장에서 폐기물 2,400톤, 농장주 집 주변에서 분뇨 20톤이 확인됐습니다. JTBC는 사건의 내막을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농장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다시 가봤습니다. 돼지 농장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출입금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곳은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현장으로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 압수했다고 적혔습니다. 실제로 안쪽에 폐콘크리트가 아직도 그대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곳곳에 이렇게 무가 보입니다. 취재 결과 농장주는 정부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고 폐업을 결정했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자 농장 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농장주 지시를 받은 농장 직원은 범행 이후 농장주를 상대로 1억 9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농장주와 농장 직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농장 직원의 부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규모도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장 직원 부부는 농장주가 범행에 연루된 것을 이용하여 파렴치한 공갈 범행까지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주 돼지농장이 땅속에 묻힌 건 2020년, 4년 만에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환경을 되돌리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4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아직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차종수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네. 네. 5.18 관련 왜곡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한 게임,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을 놓고 논란이 있었어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80년 5월 항쟁이 치렀던 광주 금남로 배경으로 시민군과 계엄군이 총격전을 벌이는 게임이었는데요. 비극적인 참상을 게임으로 재현한다는 설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국무부 기물 문서에도 드러나듯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처음 거론한 것은 바로 전두환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은 신군부가 셜박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직후 신군부는 계엄군 학살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습니다. 역사 왜곡은 물론 5.18 피해자들의 광주 시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5월 8일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그 게임 말고도 온라인상의 그런 왜곡된 게시물들이 1년에 실제로 몇 건 정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네, 2023년도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영상, SNS상으로 온라인상의 왜곡 게시물이 1,530건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왜곡 내용은 5.18 폭동설,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명단 공개, 유공자 조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 문제와 더불어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팩트체크, 비디오 리터너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다음 달에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꼭 당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 진상규명에 의해 실시한 최초 조사위원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을 종합해 보면서 개별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요.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18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발표 책임자, 안매자 관련 내용 등이 빠진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과거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결론을 내놓은 경우 등이 있어서 지역사회 논란이 되는데요. 5.18 진상조사 종합보고서에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비롯한 국가가 앞으로 반드시 수행할 공고사항이 제대로 담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의 생산 기록물을 재단으로 이관해서 학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 차원 보고서를 만들어 국가보고서 부족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종수 부장님의 큰 형님께서도 5.18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셨고 또 40년이 흘러서 이번에 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형님은 5.18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항쟁에 참여했다가 시위 도중에 계엄군이 내리친 권총과 총 개머리패에 맞아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와 광주교도소로 끌려가서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석방이 된 이후 1982년에 전남대학교 입학했지만 졸업을 못한 채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에 명예 졸업장을 받아보기를 소원하셨는데 결국 보지 못한 채 형님이 따라가셨고 제가 대신 형님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명예 졸업장을 산소에 갖다 놓으시면서 어머님이 저승이라도 편히쉬기를 빌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민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5.18은 부당한 권력이 국가를 찬탈하려고 할 때 목숨을 건 저항으로 국민의 주인임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열흘간의 항쟁 기간 동안 눈부신 공동체 정신으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5.18이라고 하면 계엄군은 처참한 폭력을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꽃피웠던 아름다운 시민 정신을 있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종수 5.18 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 더위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강한 햇빛 때문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6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